이제 내가 어릴 때는 초등학교 4, 5학년이 되어서야 영어를 시작하고 학원 한두 개 다니고 와서 전 시간 전까지는 아이들과 하늘별 별당을 하며 놀았던 기억뿐입니다. 엄마가 저녁을 먹으러 들어오라고 소리치면 아이들도 모두 아쉬워하며 헤어졌던 기억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악한 책까지 공부해야겠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유롭게 내 꿈을 실천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 스스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이 강제성이 전혀 없이 말입니다. 적어도 내 꿈과 미래에 있어서 한 나를 부모님께 존중을 받았습니다. 이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을 하라고 격려해 주셨고 도전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해주셨습니다. 만약 그것이 엄마 아빠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서도 경험 듣고 배우고 깨달아라는 의미에서 말입니다. 학원에 쫓기지 않아 시간이 많았기에 늘 장래의 희망을 그렸습니다. 이 선생님이 되고 싶고 이사 가지고 싶다가 여러분과 아끼는 것이 장래의 희망이라고 할 정도로 친구들과 꿈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은 꿈이 없습니다. 아니, 꿈을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당장 내일 학원 숙제부터 걱정을 해야 하니 말입니다. 이 금수저가 아니면 살아남기 힘들다는 한국에서 미래를 설계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어떻겠을까요? 나는 대한민국의 자녀들 학부모님께 말하고 싶습니다. 당장 학원 하나를 둘이라도 아이의 꿈을 세팅해줘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 꿈은 바뀔 수 있지만 한번 같이 세팅하고 거기에 맞는 세무 계획들을 아이들과 같이 설계해 본다면 그 다음은 스스로 아이에게 해결이 될 것입니다. 당장 수학 학원 하나 돌린다고 아이가 수학이 남들에 비해 수준이 떨어질까 걱정하는가요? 그것보다 아이에게 미래에 생각하지 않은 것이 더 위험한 것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나는 현재 교육회사 대표이다 드림 석세스 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해주기 위해서 다방면을 연구하고 실현하다 보니 또 하나의 꿈이 생긴 것입니다. 이 교육회사 대표의 최근 목표가 무엇일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좋은 교육 프로그램으로 질도 높은 교육하고 우리의 아이들, 청년들이 모두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나의 드림 석세스 스쿨에서는 꿈을 설정하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실행할 것들을 개별 컨설팅해주고 있습니다. 각자마다 상황에 따라 목표가 다르기에 개인 맞춤 컨설팅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꿈과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생각 공부라는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교육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모를 때 아이가 마음과 경제적으로 풀고 설 수 있도록 마인드를 세팅해주는 과정입니다. 내가 학원을 운영해보니 많은 학부모님께서 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케어하며 이 방법이 맞을지 않을지 고민해야 할 순간들이 많습니다. SNS, 인터넷 광고, 카페 해달에게 나와 있는 것을 하면 다 잘 될 것 같아 아이들에게 이것저것 많이 시켜보기도 합니다. 아이가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아이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아이에게 꿈을 실현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함께 설계해 나가면 아이에게 필요한 등을 경험으로 시켜주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부모님이 배워야 합니다. 아이에게 더 공부 더 하라고 하기 이전에 아이가 공부하기 편하도록 부모님이 먼저 배워서 함께 꿈을 설계하고 실행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많은 아이가 아닌 제대로 된 생각을 하는 아이로 커야 합니다. 이 생각이 나를 해치는 생각들이라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훨씬 더 많기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서 아이의 사고가 확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에게 긍정적인 생각이라든가 의식을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 건설적인 생각을 하고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확고한 신념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합니다. 이 모든 학교에서 학원에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현재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이 그렇게 현실에 맞춰 꿈도 희망도 없이 자신을 향해 한계를 긋고 살아가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꿈에 대해 충분히 들어야되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단계를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고 행복한 부자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점잖은 교육자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도 어릴 때 생각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열심히 일만 하시는 분들에게 내 꿈에 대해 듣고 이야기해 주시긴 하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함께 공부하고 단계를 설정해서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그들도 그것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만 많은 아이로 자란 것입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제대로 된 생각을 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미 30세가 지나서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지난 시간들이 너무 아깝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소중한 나처럼 시간 낭비하는 것이 싫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기에 소중한 시간을 학원만 다니며 흘려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생각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교육할 것입니다. 나의 목표에 대해 많은 학부모님들이 공부하고 함께 공부하길 바랍니다. 지금 상황이 힘들수록 생각해야 합니다. 내일 급여가 나가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하곤 합니다. 이제 학원을 오픈하고 매달 나의 고민은 선생님들 그분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엄마를 찾았습니다. 5살 어린아이 있으면 펑펑 울면서 말입니다. 내일 당장 급여를 주지 못하면 큰일 날 것 같은 두려움이 너무 강했습니다. 최악의 상황들만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매월 급여가 나는 내가 늘 눈물을 흘리는 날이었습니다. 작게 운영하던 교습하는 달의 어학원에 특성상 레벨이라는 것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학생 수와는 별개로 20여 명의 학생이 있더라도 3명 선생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학원 운영 경력이 떨쳐버린 장학금 정보가 없었고 선생님이 많은 급여를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나의 정보 부족과 준비 부족으로 인해 생긴 일이었습니다. 급여를 부탁할 때마다 아빠는 나에게 당장이나 그만두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이 자기 바빠지는 생각을 안 하고 바보같이 매일 남 좋은 일만 시키냐? 너는? 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도 알았던 일입니다. 오히려 남 좋은 일만 시키고 있다는 것을요. 정작 나는 점심을 먹을 돈도 없을 때가 많았으면서 나는 남들의 생활을 도와주고 있는 꼴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내 모습이 한심하게 비춰 보이기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조금만 더 버티면 될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부터 오히려 우기게 생겼습니다. 내가 꼭 성공해서 더 이상 금요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을 했습니다. 매일 무에서 유를 풀어내서 부족한 종을 창출했습니다. 부모님이 도와주시기도 했고 뜻밖의 학생들이 등록금을 하며 벅터 나가기도 했습니다. 이 급여천
이런 날이 되면 나는 늘 내일이 지나고 잠에서 깨어나기를 기도했습니다. 나에게는 그 약속은 내가 죽더라도 꼭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조금 늦을 수도 있지. 학원 사정이 있는데 라는 식으로 나를 위로하지만 그런 무책임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항상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야 할 돈이 많았기에 1년간의 학원 운영은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수가 없었던 이유는 내가 이 학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나날들, 나를 믿어주시는 학부모님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너무 즐겁고 보람됐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이럴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들의 하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기입니다. 매일이 큰 시험을 치르서 고비가 많은 1년이었지만 매일 아침 명상을 절대 빼먹지 않았습니다. 그렇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시간이 없었다면 나는 아마 숨도 못 쉴 정도의 고통과 같은 나날 십수로 힘든 인생을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힘든 고통 속에 어느 날 밤잠을 지쳐게다 문득 예전에 읽었던 잠재의식의 힘이라는 책이 생각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감명 깊게 읽고 표시까지 해주었는데 현실을 살아가며 또 잊고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그 책을 꺼내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는 전적이 전에 한 페이지씩 밑을 그어가며 하나씩 실천하려 노력을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마음속의 그림을 그려라. 그려면 잠재의식의 힘으로 그것은 반드시 현실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러한 잠재의식의 힘은 매우 강력하고 24시간이 다 작동하고 있어서 내가 생각한 모든 것들은 현실에 나타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책을 다시 읽으면 문득 지난날을 되돌아봤습니다. 매월 돈 문제라 나는 그것을 걱정하게 바꿨습니다. 해결책보다는 걱정과 두려움이 한 달 동안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매일은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한 일들이 점점 더 늘어났습니다. 그 순간 무서워졌고 나의 내 현실에 납득하고 있다니 정말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당장 생각을 고쳐먹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생각을 바꾸고 잠재의식에 대해 공부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내가 바라는 그림과는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지만 매일 아침 1시간에 꼭 내가 원하는 그림을 마음속에 그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현실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나는 그 현실 속에서 편하게 숨을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만큼은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부자로 살았고 돈 걱정 따위 없었습니다. 그 속에 나는 행복한 미소로 성공을 축하받고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기분을 느끼고 싶어서 매일 반복해서 그럴수록 더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곧 현실이 될 것처럼 말입니다.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나는 조용하고 편안한 곳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오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학원을 마음속에 그리고 출입문 입구에 학생들과 학부모님이 들어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들어와 상담을 해주고 결제를 하고 가는 모습까지 생생하게 느끼려고 노력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고 만지는 모든 것들에 조금을 그리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상상이 끊기기도 하고 소리까지 또 들리지 않은 듯하고 제대로 그리고 있는 것인지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않고 그냥 믿고 해보기로 했습니다.